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인데도 마음속이 까만 구름으로 가득 차서 자꾸만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며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려본 적 말입니다. 바로 어제 제 전화를 붙잡고 울먹이던 구독자분도 그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잘 지내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엔 불안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할까요?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이 텅 빈 느낌 요즘 자주 드시나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연애, 결혼, 사랑, 그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꽃이 없듯 똑같은 마음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감정의 결을 더 섬세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해 미세한 기류마저도 감지하고 시냅스는 타인의 표정과 기분을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런 능력이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될 때 시작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마음의 뿌리는 건조해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에게는 늘 부족해 보이는 기분. 그 기분이 몸에 새겨지면 결국 행동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건 조마조마함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안 하면 어쩌지? 방금 그 말 혹시 나를 싫어해서 한 걸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리다 보면 잠 못 이루는 새벽이 늘어갑니다. 소파에 기대어 있어도 손끝은 휴대전화 위를 맴돌고 심장은 작은 알람음에도 요동칩니다. 괜찮아,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다가도 쉬이 담담해지지 못하는 그 불안. 마치 머리 위에 투명한 모래시계가 놓여 있고 사랑이라는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로 스며드는 건 허락 없는 친절입니다. 단 두 마디 다정한 말이나 따뜻한 손길. 그 작은 감촉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져서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열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넘어 상대의 부탁을 뭐든 들어주고 필요 이상으로 웃고 필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정색하면 혹시 그 사람이 떠날까봐,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이 두려움이 주인처럼 앉아버리면 나의 욕구는 늘 뒷줄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정착하는 손님은 조율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얼굴, 하품을 하면서도 떠오르는 이름.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의 동선으로 덮이고 배경음악처럼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기면 상상력은 급발진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내가 귀찮아진 걸까? 이렇게 끝없는 가설과 의심이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이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못을 박아 버리고 맙니다. 네 번째로 자리 잡는 건 끈적한 의존입니다. 친구와의 술자리, 직장 동료와의 회식, 심지어 혼자 걷는 거리에서도 휴대전화 진동이 울릴까 노심초사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창밖을 보다가도 혹시 지금쯤 하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 그 사람에게 달려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연락이 끊기는 순간 존재의 뿌리도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사라진다면 아무도 몰라주지 않을까? 자연스레 마음은 더 매달리고 관계는 폭주하는 열차처럼 어딘가로 향합니다. 5번째 그림자는 호칭 하나에 담긴 과한 의미입니다. 여보, 자기야, 사랑해. 이 세 글자, 내 글자의 모든 든든함을 걸어버립니다. 단어 하나가 주는 달콤함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왜 오늘은 그냥 이름만 불렀지? 사소한 차이를 확대하다 보면 마음속 저울은 늘 불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작은 어긋남은 결국 더 큰 오해를 부르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6번째 파도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입니다. 똑같은 햇살도 오늘은 황금빛, 내일은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세상이 장밋빛으로 반짝이다가 단 하나의 무심한 눈길만으로도 세계가 잿빛으로 변합니다. 이런 급격한 기복은 스스로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나는 너무 복잡한 사람이야 라는 자책이 고개를 듭니다. 7번째 그림자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꿈 혹은 회의입니다. 어린 시절 읽은 동화에서처럼 내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 줄 구원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과 부딪힐수록 그 꿈은 금이 갑니다. 그러면 기대 대신 냉소가 피어오릅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 결국은 떠날 거야. 이런 결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동시에 누군가 다가올 기회를 차단하는 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흔적은 습관성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시간만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뿌리를 내려 어떤 칭찬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라고 되받아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받을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내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설명드린 모습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키가 작은 나무일수록 땅속 뿌리가 길게 뻗어 있듯이 오래된 상처를 이겨낸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사랑에 허기에 시달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들어야 하고 피부로도 느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오직 결과로만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어떤 선물을 주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런 외형적 지표에만 의지하다 보면 마음이 주고받는 섬세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핍이 아닙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내 시선입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열쇠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마음의 허기를 알아차리는 용기를 가지는 것. 둘째, 그 허기를 채우기 전에 허기를 일으키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 셋째,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 오늘은 특히 3번째 열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딱 하나의 방법만 알려드릴 텐데, 이 방법은 스스로를 돌볼 때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에 대한 세부 단계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채널 식구들이 준비되었을 때 함께 실습하며 몸과 마음에 새길 예정이거든요. 먼저 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는 행위는 바로 내적 안전기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적 안전기지가 탄탄해지면 외부의 인정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의 주도권이 여러분 손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5분 거울 앞에 서서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단 한 문장만 다정하게 건네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 문장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 회로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고, 이런 신경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타인의 사랑도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고작 그걸로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본 분들은 알지요. 처음엔 민망하던 그 문장이 어느 날 눈가를 뜨겁게 적시고 다시 어느 날에는 진짜같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녹아든다는 사실을요. 자, 여기서 잠깐 호기심을 자극해 드릴게요. 지난달 우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이 이 5분 거울 연습을 꼬박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이 먼저 변화된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업무 성과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예전보다 당당하게 의견을 냈고 거래처 PT에서 매끄럽게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와 상사로부터 자신감이 생겼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 사람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늘 무심하던 남자친구가 요즘 왠지 더 빛나 보여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바로 내적 안전기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 안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맞이한 선물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실험이라고. 결과를 급하게 바라보지 말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내면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비 오는 목요일, 바람이 거센 금요일, 그리고 어느 선선한 토요일. 그 사이사이에 문득 나 오늘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혹시 그래도 아직도 두렵습니다라는 속삭임이 들리나요?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귓가에 내가 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냐고 속삭일 때 여러분은 이렇게 되묻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내가 달라진다면 그건 생각보다 괜찮은 일 아닐까?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진짜 여정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첫걸음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8가지 흔적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약속한 어떻게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휴대전화 화면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가장 든든한 사랑의 창구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어서 오셨습니다. 방금 전 영상의 여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2번째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사랑이 부족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8가지 파동을 살폈습니다. 솔직히 말해드리면 그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그림자였지요. 그런데 그림자를 알아본 순간 해가 뜨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그 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햇살이 퍼질 때 어떤 변화가 펼쳐지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전히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때론 조금 짓궂게 안내해 드린다는 것이죠. 먼저 호기심을 더 자극해 볼까요? 지난주 제 지인 한 분이 뜻밖의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썸만 타던 상대에게 고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갑자기 외모를 바꾼 것도 아니고 통장을 불린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한 가지 습관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바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1시간 동안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든 것이지요. 노트북 불빛 하나 켜두고 조용한 방에 서서 이 주에 내 마음은 어땠지라고 묻고 또박또박 적기만 했습니다. 셋째 주쯤 되었을까요? 회색이던 글자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붉은 느낌표가 하나, 다섯째 주에는 웃음소리가 한 줄, 여섯째 주에는 이 정도면 나 꽤 괜찮잖아라는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상대도 감지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나도 일요일 일기 쓰면 되는 건가요? 하고 묻고 싶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방법부터 달려들지 마세요. 왜 이 습관이 변화를 일으켰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마음속 허기라는 것은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다룰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마음은 즉석밥이 아닙니다. 속도를 강요하면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둘째, 의도입니다. 나 오늘도 애쓴다라는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셋째, 호흡입니다.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야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룬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따라옵니다. 일기든 음성 메모든 산책 명상이든 형태보다는 마음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불안을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내가 해오던 방법들은 다 틀린 건가 하고 불편해지셨다면 그 감정도 아주 정상이니 안심하세요.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다만 잘못 든 길도 지도에는 표시됩니다. 당신이 걸어온 걸음은 헛된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만 방향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을 살짝 공개해 보겠습니다. 혁신적이라 하기엔 아주 소박하지만 막상 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름하여 30초 감정 체크인. 하루에 딱 3번, 단순히 30초씩 마음을 살핍니다. 아침 세수 후 거울 앞 점심을 기다리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잠들기 직전 불을 끄고 이불 속. 이때 필요한 건 오직 2문장입니다.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왜 느끼는가? 여기서 포인트는 깊게 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짝 들여다보고 이름만 붙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기분이 들떠있네. 기운이 빠지는 것 같군. 이렇게 작은 인정이 쌓이면 마음은 내 주인을 만났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안도한 마음은 과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과하게 달리지 않으니 불안이 잦아듭니다. 불안이 잦아들면 상대에게 매달릴 필요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1차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2차 엔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비밀로 감춰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버렸다간 재미없잖아요.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2차 엔진은 몸의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근육이 기억해줘야 진짜 변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좋아요.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보여드릴 테니 오늘은 살짝 참아주세요. 대신 지금부터 준비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몸이 원하는 작은 즐거움을 매일 한 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이든 초콜릿 한 조각이든 아니면 잠깐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는 일이든 몸이 기뻐하는 순간을 모아두면 2차 엔진이 시동 걸릴 때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채널만의 재치 한 스푼, 살짝 선정적인 농담도 곁들여 볼까요? 사랑에 목마른 마음은 늘 미세한 터치에 예민합니다. 때로는 손끝이 스치는 그 순간, 심장이 고속도로를 질주하지요. 그런데 그 짜릿함이 오래 가려면 심장이 뛸 뿐 아니라 심장이 쉬는 호흡도 균형 있게 조절돼야 합니다. 그러니 연인과의 스킨십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심호흡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들숨의 설렘을, 날숨의 안정을.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 당신은 흔들리는 대신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매력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매력은 자석입니다.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힘으로 당깁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밖이 아닌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감의 손을 내밉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죠?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진짜로 즐기기 위해선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을 막듯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근육을 풀어야 상처가 덜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1차 엔진 30초 감정 체크인이 바로 그 준비 운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릴게요. 이 연습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이제 나 좀 봐줘 하며 올라오기 때문이죠. 울컥 눈물이 맺히거나 느닷없이 화가 치밀 수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 이래입니다. 오래된 창고 문을 열면 먼저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나면 진짜 보물들이 드러납니다. 그 보물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다룰 2차 엔진의 출발선입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더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갈수록 선택지가 줄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체념으로 굳어집니다. 체념은 얼음 같습니다.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아직 부드럽고 따뜻할 때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솔루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3번 30초 감정 체크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유를 살짝 확인하기. 둘째, 몸이 기뻐하는 사소한 즐거움을 기록하기. 여러분만의 리스트를 만들기. 셋째, 2차 엔진에 필요한 연료를 모으기.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콘텐츠에서 직접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연료를 채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된 몸과 마음은 시동만 걸어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2차 엔진 공개 방송이 시작될 때 바로 달려오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밤이었는데요. 그날따라 그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오래 연락하고 뭔가 알 수 없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걸 느낀 순간 왜지 궁금하셨던 적 있죠? 혹시 그날 밤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훅 끌어당겼던 건 아닐까요?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중년 남성 잠들기 전 꼭 해야 하는 5마디 이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나이 들수록 연애가 쉬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죠. 아니, 이제는 좀 쉽게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그런 생각 들 때 많을 겁니다. 근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어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이벤트 같은 걸 좋아했다면 성숙한 여자는요,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특히 밤, 그 조용한 시간대, 하루의 끝자락, 모든 감각이 부드러워지는 그때, 딱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게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녹이고, 그녀의 마음을 당신 쪽으로 휙 당겨오는 마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자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잠들기 전 해야 할 5마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의 너 참 좋다. 사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아침엔 출근 준비에 정신없고 낮엔 일하고 저녁엔 피곤에 쩔어서 대충 통화 한 통 하는 게 고작이죠. 그런데 그 하루의 끝, 그녀가 지쳐서 이불 속에 누웠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의 너 참 좋았어. 괜찮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요. 아, 나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요. 여자로서의 매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럴 때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끼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오늘의 너 참 좋다.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세요. 두 번째, 오늘 밤 꿈에서 우리 같이 걷자. 솔직히요, 꿈 얘기하는 거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꿈을 감정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함께 걷는 꿈은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오늘 밤 꿈에서 우리 같이 걷자. 이렇게 말하면 그녀 머릿속에는 저절로 손잡고 나란히 걷는 그림이 그려져요. 밤하늘 아래 적당히 바람 부는 강변길, 아니면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골목길, 그곳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잠들면요. 여자는 당신과의 연결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감정의 뿌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깊게 그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세 번째, 너 있는 곳 꿈에서도 찾아가고 싶어. 아, 이거요. 살짝 오글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파워풀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각자 일에 치였어. 만나는 시간조차 빠듯한 시기라면 이런 말 한마디에 여자는 그냥 녹아버려요. 내가 있는 곳 꿈에서도 찾아가고 싶어. 이 말은요, 단순히 보고 싶다는 걸 넘어서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만큼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런 헌신적인 감정에 약합니다.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모습.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녀 마음은 이미 당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말은 꾸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조용히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 말끝에 맺힌 여운, 이런 게 다 그녀 귀에 꽂히거든요. 네 번째, 오늘 좀 힘들었지만 너 생각하니까 행복했어. 이 말은요, 남자라면 꼭 외워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서로가 살아가는 게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회사 스트레스, 가족 문제, 건강 고민,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친 하루 끝에 오늘 힘들었어. 그래도 너 생각하니까 행복해. 이 말을 들으면요.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삶에 빛이 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이요. 자기 힘듦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항상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런데 이렇게 힘듦을 솔직히 털어놓고 거기에 그녀의 존재를 특별하게 언급해주면 그녀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아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 꿈속엔 나, 내 꿈속엔 너. 마지막입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내 꿈속엔 나, 내 꿈속엔 너. 이 한마디, 살짝 장난스럽게, 살짝 껄껄 웃으면서, 또 살짝 진지하게, 이런 느낌으로 던지면요. 그녀는 웃음과 설렘,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거예요. 게다가 서로의 꿈에 나타나고 싶다는 이 감정은요.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현실의 거리, 현실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했어.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 싶다. 이런 깊은 감정을 가볍게, 유쾌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5가지.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5마디, 지금 당장 연습했어서 오늘 밤 그녀에게 보내보세요. 분명히 내일 아침 그녀의 첫인사가 달라질 겁니다. 어젯밤 내 말 듣고 진짜 꿈 꿨어. 이런 말 들으면요. 당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갈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자가 말하는 늦은 밤의 저녁 인사. 그 안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잘 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자가 좋은 밤이에요. 이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 단순히 잠자러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제 감 잡으셨죠? 여자들은요, 이 늦은 시간, 특히 하루의 끝에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지 조용히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잘 자, 그 말만 하고 끝내면요, 완전 탈락입니다.
여자는 그 짧은 좋은 밤이에요, 아내. 나한테 더 다가와줘. 나를 좀 더 안아줘.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이런 수많은 마음을 숨겨두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 잘 자.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폰 내려놨다. 미안하지만 그녀의 마음 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조금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좋은 밤이에요. 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널 좀 더 보고 싶어서. 벌써 자는 건 아쉽다. 또는 살짝 장난스럽게. 벌써 아직 내 목소리 듣고 싶은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나는 너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다. 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 감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은 여자 마음속에서는 진짜로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 쪽으로 훅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팁 하나. 너무 집착처럼 굴지는 마세요. 왜 벌써 자려고 해? 나랑 더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도망갈 수 있어요. 살짝 장난스럽게, 살짝 아쉬운 듯, 살짝 애교 섞인 느낌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정말 피곤해서 자야 할 상황이면 그걸 귀엽게 배려해 주는 것도 포인트예요. 알겠어. 푹 자. 대신 꿈에서라도 만나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배려 애정 표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좋은 밤이에요. 이라고 할 때 진짜 듣고 싶은 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나를 더 보고 싶어 해줘.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줘. 내 마음을 이해해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솔루션 들어갑니다. 1점 좋은 밤이에요. 을 기회로 삼아라. 절대 잘 자.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살짝 더 감정을 얹어서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내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행복했어. 잘 자. 꿈에서라도 꼭 만나. 내 꿈에 나타나줘. 이런 식으로요. 2점 상상력을 자극하라. 여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구체적인 그림 그리기가 최고입니다. 내일 아침 내가 웃는 얼굴로 일어나는 모습 상상하니까 벌써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여자는 무의식 중에 당신과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현실이 되고 싶어지겠죠. 3점 가끔은 살짝 농염하게. 사람이 자려고 하는 그 순간 가장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거 아세요? 이때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 섹시한 뉘앙스를 넣어보세요. 오늘 밤은 내 꿈에 몰래 들어갈 거야. 기대해. 이런 식으로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귀엽고 은근하게.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의 온몸에 소름처럼 설렘을 퍼지게 만듭니다. 4점 약속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약속하는 느낌을 담아주세요. 곧 우리 둘이 함께 맞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주말엔 내 손 꼭 잡고 걷고 싶다. 이렇게 단순히 오늘을 넘어서 내일, 다음 주, 곧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자들이 평생 옆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잠들기 전 짧은 인사 한마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가져오느냐? 당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마법의 대사. 그리고 좋은 밤이에요의 숨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법. 이것만 잘 기억하면요. 진짜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왜 이렇게 이 사람 생각만 나지? 이렇게 스스로 중독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돼.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보세요. 한 번만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당신이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녀가 눈물 맺힌 목소리로 나도 너 꿈에 꼭 나타날게. 이렇게 속삭이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요. 오늘 이 영상 정말 보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 질문, 고민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문몽이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연애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